컴퓨터를 좀 바꿔가지고 해서 좀 약간 어색한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22년도에도 아메이가 트렌드다. 지금 네, 앞서 김성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2년도 매년 나오는 거죠. 혹시 작년 트렌드 코리아 2021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마 몇 가지 뭐 단편적으로 뭐 피보팅 뭐 이런 말이 얼핏 생각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년 연말에 한 12월 달 되면은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김남도 김남도라는 분과 다른 여러 가지 그 사회 저명 인사들이 추려서 한 매년 나오는 트렌드를 분석한 책인데요. 요번에 22년도에는 그간 길어진 이제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22년도를 전망해서 나온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올 때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할 때 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오미크론 해가지고 변이 때문에 다시 지금 움츠러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처음 서문 내용은 되게 긍정적이고 앞으로 22년도에 호랑이처럼 잘 될 것이냐 아니면 고양이가 될 것이냐 어떤 그런 어떤 그 화두를 던져주는 내용이었는데 요즘하고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트렌드가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우리 아메이와 한번 접목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김미사님께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책 내용이 너무 많은데 막 머릿속에서 헷갈려요. 근데 좋은 강의 앞에 들어가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그 해에 이제 띠를 화두로 해가지고 10가지 이제 트렌드를 하는데 내년이 이제 호랑이 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 될 것이냐라는 화두로 해서 타이거 or 캣의 이니셜을 따서 10가지, 네, 10가지 트렌드를 이렇게 이니셜을 했습니다. 나노 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 프레저, 엑스티니스백, 바른 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총 10개인데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들으니까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트렌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금방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다수가 동조하는 게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 일정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나노 사회입니다. 나노 사회는 이 단어 말 자체로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화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아주 극도의 어떤 개인화가 돼서 정말 그 파편화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 사회라는 챕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래알 해시태그 반향실이라는 그 단어들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모래알처럼 막 흩어지는 개인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니까 SNS에 그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비슷한 해시태그 하시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뭐 반향실이라고 해서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니까 자꾸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어떤 확증 편향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이 이제 커진다고 합니다. 뭐 우리 아메 사업까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나노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 그 10가지 중에 나머지 9가지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나노 사회 트렌드 때문에 9가지가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면 과연 아메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메이가 정말 독보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뒤로 가면 갈수록 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 나노 사회는 이제 트렌드가 미세화되고 노동이 파편화되고 산업이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뒤에 영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이제 머니러시입니다. 골드러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금을 찾으러 서부를 향했는데 이제 머니러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쫓아서 사람들이 많이 머니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본주의 키즈의 플렉스 대 머니러시 수입원의 다격화. 이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키즈 혹시 들어보셨어요? 작년 2021년도 트렌드 코리아의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자본주의 퀴즈. 해서 어려움 없이 우리가 풍족한 그런 어떤 생활로 시작되는 첫 세대였던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로만 성장했던 퀴즈들에게는 뭔가 이제 소비를 어떻게 멋있게 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플렉스를 하는 게 사실 작년에 그 트렌드였어요. 근데 올해 트렌드인 머니러시는 어떤 얘기냐면 정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그런 것이 이제 트렌드라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엔잡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투자도 합니다. 네. 그 관심은 이제 이 책의 챕터에서 보면은 관심은 파이프라인에 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곧 고정적인 소득 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득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되게 익숙한 단어, 아니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파이프라인의 우화 많이 우리 책을 예전부터 봤죠. 근데 요즘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더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엔잡과 투자인데 엔잡은 자꾸 막 여러 가지 그 직업을 가지죠. 그건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했어요. 근데 엔잡과 투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9 to 6, 예, 출근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뭐 배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배달 같은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거 하는 가운데 핸드폰으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돈이 계속 나올까에 어떤 관심을 갖는다. 이거 완전히 아메이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이 트렌드가 점점 우리 아메이가 정말 그 트렌드를 이미 예전부터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머니러시가 왜 됐는지 그 배경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척척한데 결국은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많이 쓰고 싶어 하냐면은 SNS에 정말 그 자본주의 키즈들이 막 플렉스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니까 나도 쓰고 싶고 나도 하고 싶어요. 네. 김지희 사장님 좀 전에 좋은 미팅 다녀오시고 청담동 스파 강의도 갔는데 저도 그런 거 막 보니까 저도 막 궁금하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피어 오브 미싱 아워라는 이니셜인데 나만 이제 주변보다 나만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돈을 갈급해서 돈을 찾아서 막 러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예, 세 번째 트렌드는 예, 영어로는 개차 파워, 예, 득템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즘 그 사실 이 책 내용들 보면은 되게 막 그냥 토크하듯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책을 리뷰하듯이 말씀드리려니까 참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뭔가 예전에는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가져야만 내가 과시가 됐는데 지금은 비싼 돈을 주고 뭔가를 사는 것보다는 구하기 어려운 거를 구했을 때 그게 과시가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뭐 전에 보니까 뭐 이제 그 나이키에서 어떤 아이템을 사려고 하면은 얼만큼 나이키를 사랑하는지, 나이키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지, 나이키에 대한 브랜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증명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어떤 권한, 그 기회를 주는 그런 어떤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요 득템력에 연관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어, 아무나 사지 못했던 것들이 요즘은 점점 그 사치가 좀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요 전문 용어로 사치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내가 남과 어떤 구별이 안 되니까 그 구별하는 방법들이 점점 구하기 어려운 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차별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뭐 보이지 않는 잉크, 보이는 잉크, 흐릿한 잉크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잉크라는 말은 예전에 귀족들이 뭔가 보통 평범한 사람과의 어떤 차별이 좀 교육받은 것, 매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을 그 사람과 다르다라는 어떤 차별화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해서 그걸 보이지 않는 잉크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서면서 보이는 잉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명품 백, 명품 옷 이런 것으로
그 비싼 어떤 그 명품들을 걸침으로 해서 보이게 난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요즘은 구하기 어려운 것을 구했을 때, SNS에 정말 어렵게 구한 것을 구했을 때 되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런 것도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 뭐죠? 백신 그거 예약을 할 때도, 그때 처음에 백신 예약 그걸 할 때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냥 백신 예약 접속을 하려니까 1차 접종 때 막 해가지고 접속이 안 돼가지고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 성공했을 때 나 성공했다라고 SNS 올렸을 때 사람들이 우아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득템력이라고 합니다. 참 요즘 세대가 되게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 마케팅에도 많이 생각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거나 우리 마케팅 활용할 때도 한번 이런 상황들은 좀 고려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네 번째는 러스팅 라이프. 네, 러스팅 라이프는 말 그대로 시골 지향적인 그런 삶입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데 아침에 잠깐 식사하면서 드라마 어제 했던 드라마 약간 봤는데 드라마 제목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작가인데 좋은 집에 살면서 평소에 앞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는 일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되게 각광받는 러스팅 라이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또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각광받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사장님들도 뭐 잠깐 텔레비 보실 테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걸 끝나고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슬기로운 한촌 생활 해가지고 찍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사람들이 다 동경한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5도 2촌이 일주일 중에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그 시골에서 사는 그런 삶을 이제 5도 2촌, 그 3도 4도 3촌 뭐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트렌드가 있고요. 네, 좀 내용이 많이 빨리빨리 갈게요. 그다음 헬시 플레저. 저는 이 헬시 플레저를 보면서 이거 완전히 지금 우리 아메이 트렌드와 너무 부합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다 행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어차피 하는 다이어트, 행복하게 하는 다이어트가 돼야 된다. 예. 예전에는 정말 억압을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건강하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 되게 내 건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막 그 뭐죠? 몸에 안 좋은 것도 즐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로 승화시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네. 그런 것도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건데 요건 뒤에 가서 또 우리 암이랑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이제 엑스틴 이즈백 해가지고 예 X세대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X세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X세대는 예 70년대생을 이제 X세대로 하는데 여기 엑스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X세대가 X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엑스틴 제너레이션. 그래서 40대 부모와 40대 부모가 10대 같은 40대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은 지금 가장 있는 40대인데 10대의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들과 같이 그 중고등학생 그 10대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뭔가 막 그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40대 부모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걸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대가 가장 큰 소비 집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X세대라서 그런지 되게 반가운 얘기인데 그래서 아메에서도 밀레니얼 세대 해가지고 2030만 너무 하지 말고 예, X세대 40대 이제 50대 초반에게도 좀 좋은 그런 강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사업적으로도 예, X세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어떤 소비자들을 많이 확보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인 것 같은데 네, 바른 생활 루틴이 네, 앞에 강의에서도 루틴 얘기 많이 나왔죠. 네. 왜 근데 요즘 루틴이 많이 강조가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신인류라고 하는데 왜 자기 주도적인 삶이냐면은 아까 나노 사회와 다 연관이 됩니다. 이 다 개인이 파편화되고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다니는 어떤 회사에서 나와서 자영사업이나 프리랜서 그리고 개인 사업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직에서 내 생활이 억압적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요 챕터 읽으면서 문득 깨우친 게 제가 가끔 김연 사장하고 이제 싸우거나 부딪히거나 제가 삐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저는 제가 한 30대 중반부터 제 개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 생활을 제가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저도 저 자신도 못 느끼게 그러니까 바른 생활과는 다르지만 하여튼간 제 나름의 어떤 루틴을 많이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 생활이 어려웠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루틴을 많이 제 나름대로 루틴을 많이 가져왔는데 김정쌤하고 이제 부딪히거나 제가 삐질 때 보면은 그 루틴을 깨는 게 김진호 사장이에요. 뭔가 제 루틴상 뭘 해야 되는데 놀러 가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깨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왜 지금 이제 루틴이 강조되냐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 정규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점점 자유로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제가 그렇게 제 본능적으로 제가 루틴을 만들었듯이 이 사람들도 뭔가 자기주적인 삶을 살기 위한 루틴이 점점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루틴을 만드는 방법에 이제 묶어두기, 도장받기, 돌아보기라는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우리 지금 아미에서 하고 있는 루틴과 아주 맞습니다. 묶어두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7070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하고 모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죠. 그게 묶어두기고요. 도장받기. 도장받기는 내가 이런 거를 지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줘가 남들한테 남들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우리 지금 그 7070 하면서 매일 그 올려가지고 서로 한다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도장 찍어주고 그리고 그날 이제 하루 그 루틴을 내가 달성했냐 못 달성했냐 보다는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즐거움이 있었나 하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바른 생활 루틴을 만드는 어떤 트렌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아멘 사업을 통해서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그리고 코로나 시작부터 아주 우리 작년부터 계속해서 루틴을 만들어 왔죠. 습관과 다른 루틴은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고 루틴은 뭔가 내 의식을 담아서 반복한 행동이 루틴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습관도 중요하지만 바른 루틴을 만드는 거는 내 개인 의지로 충분히 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바른 생활 루틴이 보니까 우리 아메이가 정말 트렌드를 앞서간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죠. 네, 그리고 이게 7번째군요. 아직 3개가 더 남았네요. 7번째 실제감 테크. 요거는 이제 요즘 많이 들어본 이제 메타버스인데 사실 이 메타버스는 그냥 사장님들 아시는 만큼만 저도 알아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그 뭐죠? 그 아이들 했던 뭐 게임들 있죠. 로블록스라든지 뭐 제페토 이런 걸 통했는데 이게 아마 점점 우리 그 사업적으로 아마 들어와서 이 메타버스의 아메이가 뭔가 접목이 되는 게 곧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로만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8번째 라이크 커머스. 예. 예전에 우리 이커머스 많이 들어보시죠? 이커머스. 예. 인터넷으로 이 어떤 유통, 상업 활동을 하던 것이 이제 점점 진화해 있는데 라이크 커머스는 여기 보시면은 동료 소비자들의 좋아요, 라이크에서 출발. 이게 무엇이냐면은 사장님들도 이제 뭔가 요즘 그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이나 하면 그 인스타 같은 데서 뭔가 할 때 주변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줬다 주면은 신뢰하고 내가 막 구매하게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트렌드가 되는 게 라이크 커머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라이크 커머스의 시작은 정말 진정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좋아요를 누른 내 주변 사람들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의 어떤 진정성을 느껴서 진짜 내가 좋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도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B2B, B2C, C2C,
요런 예전에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D2C와 H2H가 나오는데, D2C가 바로 다이렉트 투 컨슈머, 직접 판매예요. 이거 우리 아메는 1959년부터 하던 거거든요. 이 트렌드가 이미 우리는 트렌드를 한 60년 이상 전부터 가져가는 것들이 이제 트렌드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H2H는 이건 저는 이제 요 이니셜만 보고 휴먼 투 휴먼이니까 정말 우리 일대일 소비자들 사람들끼리 하는 건가 했는데, 사실 요건 약간 좀 내용은 달라요. 약간 다른데 어쨌거나 우리 개인들 소비자 그룹들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 같은 비슷한 맥락이어서 우리 아메 사업의 어떤 비전 가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는데 점점 이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빛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챕터에 보면은 이제 더 나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건을 예전에 고를 때는 A, B, C 중에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를 골랐다면은 요즘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A, B, C 중에 좀 남과는 좀 다른 것들을 내가 유니크한 것들을 골랐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A, B, C 중에 좀 내 아이덴티티를 더 표현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나다움이 표현이 되는 그런 거를 고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미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어쩌면은 그런 어떤 나다움을 표현하는, 우리 사업을 표현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자본. 이 내러티브 자본은 정말 할 얘기들이 참 많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또 다른 빅 리더 사장님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나레이션, 내러티브, 네, 스토리텔링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뭐 어떤 강력한 서사라고 합니다. 해서 이 챕터에서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은 테슬라, 예, 테슬라를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머리가 멍해졌는데, 테슬라의 그 CEO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를 처음 창업하고 지금 사람들이 테슬라에 많이 각광하는 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구 사람들을 그 이제 달이나 우주로 해서 뭐 보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기만의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는 기업이어서 사람들이 각광하고 좋아한다고 해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뭐 이런 어떤 글로벌한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도 이 책 내용만 보니까 제가 알던 테슬라 주변에 왜 테슬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테슬라가 어떤 그런 내러티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 아메이도 정말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는 어,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생각한 게 아니라 기업이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 모토 하나로 해서 세계 수많은 성공자를 만든 기업이 아메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강력한 서사를 구축을 하면은 그 기업은 강력한 서사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돼서 그 서사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서사를 가진 기업이 그 업계의 1위를 확 움켜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부동의 1위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아메이만의 강력한 서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토리텔링과 그 내러티브의 결말의 어떤 큰 차이점이, 스토리텔링은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텍스처로 끝나요. 그러니까 닫힌 결말로 텍스처로 끝나는데, 내러티브는 그 결말이 우리 청중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으면은 테슬라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고, 아메의 결말은 아메를 사랑하고 아메 사업을 하는 우리 에이비오라는 거죠. 우리 에이비오의 꿈, 전 세계 400만 이상이 있는 그 아메이 사업자들의 그 꿈이 바로 아메이의 아메이 내러티브의 결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깊이가 있고 감동적인 얘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책이 내용이 너무 단편적으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깊이가 많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자본은 이제 개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지, 기업이 강력한 서사가 있으면은 부동의 탑이 되듯이 나도 나만의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다면 그 소비자들한테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나만의 내러티브, 사장님들 각각의 내러티브는 결국은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다이아몬드가 되어가는 과정의 모든 과정이 다 아마 강력한 내러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책 내용을 봤는데, 자, 근데 이 트렌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렌드의 정의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다수의 동조라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니까 이 트렌드도 뭐 한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2023년 22년도 말에 또 2023년 트렌드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수의 동조라고 그랬는데 앞서 나노 사이가 되면서 막 파편에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트렌드 우리가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아메이도 2020 트렌드 코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트렌드 아메이 2022년도 우리 아메이에도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메이 트렌드는 뭘까요? 저는 그게 우리 사업자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트렌드는 내가 살다 보면 그 속에 살아가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 우리 아메이 사업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22년도 아메이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트렌드는 이거예요. 네. 이미 본사에서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미팅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미래 선진국형 라이프 스타일, 예,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만드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전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스였는데 이게 and health까지 들어가서 아까 우리 헬스 프레저까지 이 트렌드를 다 아우르는 게 우리 아메이 트렌드의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은 이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트렌드를 모두 아울러서 우리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바로 A7070, A미트, 뭐 25센트 라이드, 그리고 세븐 솔루션 마케팅, 그리고 A클릭, A라이브, 그리고 뭐 A65, 그리고 또 뭐죠? 브론즈 빌더, 브론즈 구조, 이런 것 등등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아메이에서 밀어주고 만들어주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 사업자들은 이 미팅을 통해서 우리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들 예전부터 많이 하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미팅에 있으면은 트렌드를 자연히 알고 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저는 아메이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앞서 한 얘기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멋진 말 하나 나레이션을 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뭔가 막 변화가 많은 시대에 늘 이제 보면은 주목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말들을 전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변하지 않는 것, 네, 아메 사업의 변하지 않는 핵심은 바로 우리 아메 사업자들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는 개개인의 삶인데 개인과 개인이 만나고 각자의 삶에서 서로의 삶을 향한 상생의 삶으로 가꾸어가는 일이 바로 우리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의 핵심은 만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습니다. 모일 수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죠. 네, 그 모임이 꼭 대면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 줌을 통해서 미팅하듯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그 본질적인 사회적 동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개인이 추구하는 더 나음이 나다움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이제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메의 사업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밝게 조명되는 요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답게 살고 싶다면, 그리고 무엇이든 꿈꿀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저는 올해도 역시 아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